전체가 믿어집니다 라고 말씀하는데 저가 아멘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첫 장 첫 구절이면서 성경 전체의 머릿말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을까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계시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에게 자신을 어떤 분으로 계시하기 원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첫 장을 여는,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내가 만유의 왕이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있는 너를 창조한 너의 왕이고 너 인생의 진짜 주인이 나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영적으로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에 있는 청년들의 고민을 제가 조금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층과 하석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교사들로부터 진화론을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진화론이 유일한 과학 이론인 것처럼 오도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유튜브에서 진화론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무지몽매한 사람들이다, 비과학적이고 무식한 사람들이다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이 이 진화론 통해서 우리 믿음의 기초이고 복음의 기초인 이 창세기의 창조신앙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들이나 설교자들도 이 진화론을 과학적 진리로 수용하고 진화론적 관점에서 이 성경을 그들은 재해석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일을 하고 있고 우리 믿음의 기초를 허물어뜨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성경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청년들 중에 학교 교육을 통해서 또 대중 매체를 통해서 이 진화론을 계속적으로 들으면서 성경이 과학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청년들이 있고, 심지어는 이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난 청년들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번 캠프의 주제 말씀은 시대적으로 절실히 요구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 믿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다 동의한다, 물론 나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6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무로부터 완성되고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셨다, 성경이 증언한 대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근데 또 한편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뭘 신뢰해야 합니까? 진화론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실지라도 어떻게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 맞다. 하나님께서 이 진화라는 방식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했다라고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요즘 뭐라고 부를까요? 유신진화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신, 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런데 진화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셨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유신진화론자예요. 유신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믿음의 기초가 허물어지고 복음의 기초가
허물어집니다. 나이젤 카메론이라고 하는 기독교 사상가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진화론과 성경의 권위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원래 영국이 기독교 국가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영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죠. 그랬던 기독교 국가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주일날 교회를 출석하는 영국의 교인들이 4% 이하로 떨어졌어요. 지금 영국에 한국 교회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선교 대상국이 됐습니다. 자,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해하게 된 겁니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판된 후 몇 년도 안 돼서요? 20년도 안 돼서 영국의 거의 모든 성경 주석가들이 진화론을 수용해버린 거예요.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통해서 진화론을 막 설명했는데 영국에 있는 수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진화론을 과학적 진리로 수용하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재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화라는 방식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 하는 그와 같은 타협 이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젤 카메론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 교회가 진화론을 수용함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추락시켰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진화론은 뭡니까? 오랜 세월에 걸쳐서 모든 것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랜 세월, 수백만 년을 어딘가에 끼워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온 겁니까?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죠? 둘째 날에요? 궁창을 창조하셨죠. 궁창이 뭡니까? 하늘 궁자에다 푸를 창자, 푸른 하늘. 좀 더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대기권을 창조하셨어요. 자, 이렇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근데 수백만 년을 집어넣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첫째 날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시대다. 수백만 년. 둘째 날을 수백만 년. 셋째 날을 수백만 년. 이렇게 타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날을 뭐로 해석한 거예요? 시대로 해석한다 해서 날 시대 이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점진적 창조론. 뭡니까? 진화론을 보게 되면 하등한 생물을 먼저 진화되었죠. 그리고 뭐예요?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을 통해서 좀 더 고등한 생물로 진화됐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창조하셨다 하는 점진적 창조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유신진화론. 이 사람들은 뭐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진화라는 메커니즘으로 모든 생물과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론들은 뭡니까? 이 수백만 년을 어딘가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뭐라고 선언하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때에 모든 걸 창조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최초 창조다, 원시 창조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자,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내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던 그 때의 뭐랄까요? 최초의 형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서 루시퍼와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을 뭘로 심판하셨대요? 물로써 심판하신 심판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뭘 집어넣은 거예요?
수십억 년을 거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장 3절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때부터 재창조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1장 3절에 뭐예요? 아주 오랜 세월을 집어넣은 겁니다. 자, 이 이론을 무슨 이론이랍니까? 간격 이론 또는 간극설 이런 말로 쓰게 됩니다. 어쨌든 진화론을 수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랜 시간을 어딘가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이 성경 말씀과 타협하는 그와 같은 새로운 이론, 새로운 해석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물리학자이면서 철학자인 마이어 아비 교수가 말한 것이 저는 전적으로 동감이 됩니다. 성경학자들이 자연과학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상당히 못마땅하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종교적인 이해가 전제되어 있다면 성경학자들은 그 종교적 이해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합당한 것인지, 그들이 자연을 이해하는 관점이 성경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를 물어야 한다. 자, 오늘날 시대를 과학주의라고 하죠. 맞습니까? 과학주의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과학만이 진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주의 세상에서는 과학을 뭐 위에 두는 것입니까? 성경 권위 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에서 진화론이 유일한 과학 이론처럼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예요? 진화론을 수용하고 성경을 뭐하게 되는 거예요? 재해석하는, 변질시키고 변질시킬 뿐만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1강과 2강은 진화론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과학적 관점에서 진화론은 정말로 유일한 과학 이론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11년에 일본의 그 최고의 과학자를 할 수 있어요. 요 두 분 다 노벨상을 수상한 분들이, 노벨상. 이 두 분이 인생과 과학에 대해서 대담을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책으로 엮었어요. 자, 책 이름이 뭡니까? 한자가 나와서 대발견의 사고법이라는 책을 2011년에 출판했습니다. 여기 있는 야마나카 시냐 교수는 만능줄기세포라는 것을 연구해 가지고 그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자, 혹시 우리나라 과학자 중에 노벨 생리의학상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아직 없습니다. 일본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마스카 도시이테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이분은 소립자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나라 과학자 중에 노벨 물리학상 받은 분 있을까요? 아직 없습니다. 일본에는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그냥 살짝 살펴보더라도 이분들이 뭡니까? 최고의 과학자다, 세계적인 과학자다 하는 걸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읽게 됐습니다. 이 마스카 교수님이 야마나카 교수한테 질문을 합니다. 야마나카 박사님은 종교를 의식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생명과학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은 신이 없었다면 만들어질 수 없었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어느 정도 있답니까? 어느 정도요?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스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일본인들은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니 무섭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진화론을 믿는 것 자체도 어떤 의미에서는 무서운 일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마나카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진화론은 아직도 누구에 의해서도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진화론을 배웠습니다만 세계적인 과학자가 뭐라고 합니까? 진화론은 아직도 누구에 의해서도 뭐 한 적이 없다고요?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진화론의 실체입니다. 여러분들이 과학 교과서를 통해서 진화론 배웁니다만 또 실제 진화가 일어났다는 과학적인 증거들 하나씩 배웠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진화론은 아직까지도 누구에 의해서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왜 일본인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진화했다고 믿는 걸까요? 그러니까 마스카와 교수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했는가 아니면 신이 창조했는가 라는 질문을 받으면 일본인은 아무 생각 없이 뭐라고 한답니까? 원숭이에서 진화했다는 쪽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진화론 얘기하는 겁니다. 진화론은 어떠한 근거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마나카 교수님이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젠가는 다윈의 진화론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결론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게 뭐냐? 진화론을 과학책에서 배우지만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진화론 교과서에서 뭘 배웁니까? 모든 물질과 모든 에너지가 한 특이한 점에 모여 있었대요. 그죠? 거기서 뭐가 일어났어요? 빅방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대폭발이 일어나서 거기에서 물질이 생겨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주진화, 빅뱅 이론 배웠을 겁니다. 자, 그리고 물질에서 우연히 저절로 최초의 생명체로 진화됐다라고 배우셨죠? 자, 이 진화를 무슨 진화라 합니까? 화학 진화라는 챕터에서 배웠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하등하고 단순한 동물이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을 통해서 더 복잡하고 더 고동한 생물로 변화됐대요. 진화됐대요. 자, 이 진화를 뭐라 합니까? 생물 진화 또는 동물 진화 이런 거 배우셨어요. 자, 그 다음에 원숭이나 침팬지, 사람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점진적으로 진화되어서 오늘날 인간으로 진화됐다. 자, 이 진화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 청년들이 성경을 너무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과학을 통해서 배웠지만 기억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인류 진화라고 하죠. 자, 진화론이 진짜 맞다면 인간은 최초 뭐로부터 온 겁니까? 물질로부터 온 거예요. 진화론이 맞다면 인간은 뭐에 불과해요? 물질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은 육체만 가진 존재예요. 인간에게 뭐가 없다는 겁니까? 영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죽으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물질로부터 왔으니까 물질로 돌아가고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진화론이 맞다면 인간은 뭡니까? 우연히 저절로 존재하게 됐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뭐예요? 인간 존재의 목적이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진화론 진짜 맞다면 인간은 뭐에 불과해요? 동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에서 배우지만 실제 무슨 문제 다루어요?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모든 생명체가 물질로부터 저절로 생겨났다. 자, 저절로 생겨났으니까 누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신이 존재하지 않고 인간에게 영혼은 없다. 인간은 목적 없이 우연히 존재하게 됐기 때문에 인간 삶의 목적이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인간은 뭡니까? 가장 진화된 포유동물의 한 종류일 뿐 본질적으로 동물과 다를 바 없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요거를. 인간은 가장 진화된 포유동물로 제가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배웠던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교과서를 제가 읽어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말을 없애버렸어요. 인간은 가장 진화된 포유동물이 아니라 다른 동물과 동등한 존재다. 그 진화론이 지금 뭐까지도 없었느냐? 인간은 가장 진화된 고등한 동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까지 교과서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과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윌리엄 프로바인이라고 하는 진화론자 교수입니다. 이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피할 수 없는 결론이 있다. 진화론 받아들이면 하나님도 없고 목적도 없으며 목표를 지향하는 어떤 종류의 힘들도 없다. 죽음 이후에는 생명이란 없다. 윤리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도 없고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도 없으며 인간에게 자유의지도 없다. 여러분들 진화론 수용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도출되는 결론입니다. 이제 케네스 밀러라고 하는 진화론자 교수입니다. 근데 이분 책에 제가 읽어보니까 자기는 진화론자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믿는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유신 진화론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학에서 교양을 배우잖아요. 교양 과목 대부분이 무슨 과목들이에요? 무슨 서적들이에요?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죠, 캠퍼스에. 인문학에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게 뭡니까? 진화론 깔고 전개가 됩니다. 대부분 인문학 서적. 지금 이게 대학에서 많이 읽혀지는 인문서적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화론을 부정하는 사람들, 성경의 창조를 믿는 성도들 얘기하는 겁니다. 진화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과학적 증거, 그러니까 진화가 일어났다는 그 과학적인 증거와 마주하고서도 자신의 믿음을 완고하게 고수하는 모습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점은 그들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믿고 창조가 처음에 완벽하게 완성되었음을 믿고 이 첫 부부의 원죄를 믿고 이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잃고 추방당해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혼란스러운 삶, 제약된 삶을 살게 되었음을 곧이곧대로 믿고 있는 점이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진술을 곧이곧대로 믿습니까? 곧이곧대로 믿어야 안 믿어요? 왜 이리 조용해요? 곧이곧대로 믿어야 안 믿어요? 믿잖아요. 이게 뭡니까? 복음의 기초입니다. 맞습니까? 예, 복음의 기초예요. 우리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답고 선한 세계가 혼란스러운 제약된 세계가 된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을 거절한 죄인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죠. 맞습니까? 그 창조주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 창조주가 이 세상에 오셔서 지옥을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에 지옥이 12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예수님이 몇 번 말씀하셨을까요? 10번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옥의 실존과 지옥의 참상을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오늘날 이 문제 때문에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구원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근데 진화론을 수용하고 하게 되면 유신 진화론자들은 이 복음의 기초를 역사적 사실로 믿지 않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배웠던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교과서입니다. 예,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윈이 종의기원을 발표했을 당시 다윈을 뭐로 묘사했습니까? 예, 침팬지로 묘사하면서 조롱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다윈의 진화론은 생명과학의 기본 원리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모든 별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내용이 있는데 뭘 조사를 합니까? 다윈의 진화론이 종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모든 별로 조사해서 발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죠. 제가 다음 페이지 읽으면서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고는 인간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 중에 가장 고등하고 고귀한 존재라고 배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박살낸 게 누구예요? 진화론을 통해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 등장하기 전에는 뭡니까? 인간은 뭐예요? 만물의 영장으로 배웠잖아요. 으뜸으로.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진화론이 등장하면서 이것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고등한 생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진화론 배울 때는 그래도 인간이 지구상에 가장 진화된 고등한 생물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의 여러분들 배웠던 교과서에서는 더 이상 아니다. 많이 달린 나무의 한 가지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인간은 다른 생물과 별반 차이가 없는 동등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핵심 내용 파악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진화론 이전과 이후에 인간의 지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설명해라. 자, 진화론 이전에 인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만물의 영장, 만물의 으뜸이었죠. 자, 그런데 진화론이 나오고서요, 인간은 여러 동물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과학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진화론 받아들이면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진화론의 반대가 뭘까요? 진화론의 반대, 창조론이 아닙니다. 진화론의 반대, 진화론이 공격하는 건 뭘 공격하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성경이 거짓말이다 하는 것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진화론의 최종 공격은 뭡니까? 성경입니다. 자,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전제,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였다는 것은 거짓이다. 맞죠?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맞습니까? 자, 두 번째 전제, 과학에 따르면 진화론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였다고 기록한 성경은 뭐다? 거짓이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진화론의 반대는 창조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성경이 거짓이다 하는 것을 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세대의 갈등을 조금 이해해요. 자, 얘 누구죠? 얘 잘 모르시나요? 이분 피카츄. 네. 어느 날 제 딸이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구석에서 뭐 작은 책을 막 글을 익혔는데 막 보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까 포켓몬스터. 예? 그 족보가 거기에 딱 있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에 보니까 피카츄가 진화되어 라이츄가 되고요. 뭐 이렇게 돼요. 아직 초등학교 교육도 들어가기 전에 이 포켓몬스터라는 흥미로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은 다 진화되어 온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주입하고 있었어요. 자, 여기 지금 이제 대학 1학년 갔다는 우리 초등학생, 죄송합니다. 지금 대학 1학년 학생이 있는데, 저하고 이제 좀 초등학교 때 친했어요. 저 친구가 그 공룡의 거의 뭐 박사였습니다. 다이노사우루스
그래서 제가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집에 있는 공룡 막 책을 막 가지고 오는데 산더미야. 저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어마무시한 공룡, 뼈, 화석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옛날 아주 옛날에 사람도 존재하지 않던 시대에 공룡이 주름잡던 시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뭐예요? 공룡이 먼저 출현하고 멸종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누가 출현한 거예요? 사람이 출현했다. 진화론을 공룡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죠.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권위 있는 과학 교사들로부터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생명기원에 대해서는 뭐로만 배웁니까? 진화론 단독으로 진화론만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5일 동안 진화론 배우고 토요일 날은 뭐예요? 유튜브 통해서 진화론 습득했고, 그리고 주일날 1시간 성경 공부하자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그죠? 저는 전국 청년 캠프에 온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진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제가 청년들을 새벽 이슬로 표현하는 것이 이스라엘에 가서 제가 금방 느낌을 알게 됐어요. 제가 2023년 여름에 8월 달에 이스라엘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여리고에 갔더니까 45도예요. 여리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니까 예루살렘은 한 1000m 정도 높거든요. 해발 1000m 정도. 거기 가니까 한 38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때가 이스라엘의 건기입니다. 비 한 방울 오지 않아요. 아주 대지가 바짝바짝 마르는 그런 건기예요. 그런데 생물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침에 호텔에 나와서 버스를 타려고 이동하는데 보니까 차 위에 뭐가 쫙 얹혀져 있을까요? 이슬입니다. 그 뜨거운 여름에도 뭐예요? 이슬이 이스라엘 전역에 내려. 자, 그러니까 이슬을 머금고 식물들이 살아가겠죠? 그리고 뭐예요? 이슬에 의해서 식물들이 죽여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들이 그 식물을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양의 젖이나 양 고기로 사람이 살아가고, 때로는 뭐예요? 양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에서 새벽 이슬은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소중한 존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교회에 청년이 있다는 건 뭡니까? 지역교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존재들이 바로 청년들인 겁니다. 전국 청년 캠프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갈등, 고민을 제가 조금 이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자, 진화론은 어느 책에서 배우죠? 과학책에서 배우잖아. 자, 그러니까 무슨 오해를 하죠?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죠. 자, 근데 성경은, 창조는 어느 책에서 배웁니까? 성경에서 배우니까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과학적인 증거들은 진화론을 더 지지할 거다. 그리고 성경의 창조를 믿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다. 이런 일반적인 오해를 해요. 제 아들 사진을 올렸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잘생겼어요. 지금 결혼하고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 턱도 좀 약간 둥그러졌고, 좀 근데 제가 고등학생 때는 저렇게 멋졌어요, 아들처럼.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자연계열이라고 하죠. 이과라고 하는 자연계열에 들어가서 생물을 자세하게 배웠어요. 그래서 저 때는 생물 1, 2를 배웠습니다. 생물 2과목. 그런데 이제 생물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진화가 실제 일어난 사실이다는 과학적인 증거들 하나씩 가르쳐 줬어요.
근데 저도 구원은 받았지만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데 진화의 과학적 증거들이 굉장히 그럴싸해 있어요. 살짝 제 마음에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고민거리가 생기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당시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 해서 고등학생들도 전도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이미 예수쟁이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예. 그래서 생물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진화가 이렇게 일어났다는 실제적인 증거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 보면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한다. 도전을 하시네.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딱 손을 들어서 저를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왜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질문을 받고 얼떨결에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스치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 진화론을 배우는 학생이기 때문에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확실히 알고 믿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앉았어요. 거기서 끝나면 좋잖아요. 선생님 또 도전하시는 거예요. 세계에 권위 있는 과학자와 과학적인 증거들은 다 진화론 지지하는데 저 일개 학생이 진화론을 반대한다. 저 학생은 어리석은 학생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완전 낙인이 찍혔잖아요. 어리석은 학생으로. 그러면서 제가 사실 고등학교 시절을 약간 우울하게 보냈어요. 고민도 되고 갈등도 되고. 그러다가 감사하게도 제가 과학자로서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주제들을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세계에 권위 있는 과학자와 과학적인 증거들은 진화론 다 지지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보니까 2001년에 여기 깨알처럼 써져 있는 것이 과학자들의 이름이에요. 여기 맨 앞에 헨리 셰퍼라고 하는 노벨 화학상 후보로 공식적으로 4번이나 청구된 이런 권위 있는 과학자부터 해서 100명이 성명서를 냈어요. 자, 우리 성명서 제목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반대. 세계적인 과학자들도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정식 제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서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까 지금 현재 몇 명이 서명했습니까? 1000명이 넘어섰어요. 자, 그런데 서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자기 이름 밝혀야 돼요. 두 번째, 자기가 어느 대학에 소속된 교수인지를 밝혀야 돼요. 세 번째, 자기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학회나 협회를 밝혀야 돼요. 자,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자기가 누군지 신상을 밝히고 서명하라는 겁니다. 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서명하는 자격을 아주 엄격하게 제한을 했어요. 자, 누가 서명할 수 있대요?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반대하는 서명자는 자연과학 한 분야에서 반드시 박사학위를 받아야 한다. 의사라고 해서 할 수 없고 의학 박사학위를 소지했을지라도 현재 의과대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이 성명서에 사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과학적 연구 방법론을 엄격하게 훈련받은 사람에 한해서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이 반대 성명서에 서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이 서명할 수 있는 자격. 자, 제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 성명서에 서명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매우 제한되어 있죠. 그런데도 지금 몇 명이 사인하고 있어요? 1000명 이상이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서명하고 있어요. 명단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포스팅한 분이에요. 필립 스켈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펜실바니아 주립대학의 명예 교수이면서 미국 국립과학원의 멤버니까 굉장한 분이에요. 제가 볼 때도. 이분이 자기가 왜 진화론을 반대하는지, 이 성명서에 왜 자기가 서명하는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과학 논문들은 이제 진화론에 대한 많은 과학적 문제와 비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누구도 알아야 한다고요? 학생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진화론에 대한 많은 과학적 비평은 내가 연구를 수행하는 화학 및 생화학 분야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에게 뭐하고 있다고요? 잘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뭡니까? 진화론의 문제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누가 몰라요? 진화론을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모르기 때문에 내가 용기 내서 이 성명서에 서명한다. 이렇게 서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배웠던 고등학교 교과서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주 진화를 빅뱅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인류가 빅뱅 우주론을 통해 우주의 시작을 밝혔다. 이렇게 그냥 표현해버려요.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인 것처럼. 자, 그러면서 뭐까지 얘기해요? 급팽창, 빅뱅으로 시작된 우주가 급팽창하여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그냥 아주 선언으로 딱딱 끝나요. 이미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것처럼. 그래서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들어가 있었던 특이한 점에서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급팽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서히 팽창하고 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이것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여러분들 급팽창이 실제 일어났다는 증거를 밝혔을까요? 여러분들 급팽창 증거 과학자들이 밝혔을까요? 발견했을까요? 아닙니다. 자, 보세요. 동아일보에서 2016년에 제가 사설을 읽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빅뱅 이론 학고부동의 진리인가? 아니면 빅방으로 사라질 것인가? 뭐 제가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빅뱅 이론의 근거가 되는 그러한 물질들이 증거들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빅뱅 이론 학고부동한 진리라고 할 수 없다. 빅뱅은 아마도 사라질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였어요. 제가 자료를 봤더니 2004년에 38명의 우주론의 대가들이 빅뱅 이론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빅뱅 이론 반대 성명서를 정식으로 채택을 하고 이 유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과학 잡지에 과학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서한을 보냈습니다. 빅뱅 이론은 이와 같은 문제 1, 2, 3, 4, 5, 6, 7, 8, 9, 10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빅뱅 이론은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우리는 빅뱅 이론 반대한다.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은 서명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보내자마자 184명의 과학자들이 짧은 시간 내에 서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사람들이 빅뱅 이론 반대하는지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가 가장 핵심적이더라고요. 빅뱅 이론은 우리가 전혀 관측한 적이 없는 가상의 것들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빅뱅 이론이 실제 사실이라면 뭐가 발견돼야 합니까? 급팽창 증거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암흑 물질이 있어야 되죠? 아직도 깜깜합니다. 암흑 에너지가 있어야 되죠? 아직도 깜깜합니다. 자, 뭔 얘기예요? 빅뱅 이론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아직 뭐한 거예요?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빅뱅 이론을 과학적 진리로 가르치는 것은 잘못이다. 이래서 이분들이 성명서를 만든 겁니다. 제가 이제 더 뒤져보니까 지금 현재 빅뱅 이론 반대 성명자의 성명서에 서명한 사람이 몇 명이죠?
548명입니다. 여기도 서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이름 밝혀야 하고 소속 연구소나 대학을 밝혀야 하고 자기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자기 신상을 밝혀야 합니다. 우주론의 대가라고 하는 폴 스타라인 하르트 교수도 빅뱅 이론이 우주의 시작인지 알지 못하며 이는 언제나 가설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속 가설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게 사실인지 모른다. 놀라운 것은 2014년에 뭐가 발견됐다고 9시 뉴스까지 나왔는데 뭐가 발견됐대요? 급팽창의 증거가 발견됐다고 해서 뉴스에 9시에 등장까지 했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3월에 이 논문 발표했거든요. 9월에 미국과 유럽 연구진이 중력파 추정 파장은 뭐 때문이라고요? 우주 먼지 산란 때문에 데이터 해석의 오류였다. 그래서 이 논문을 어떻게 했어요? 철회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자, 뭔 얘기예요? 9시 뉴스에는 뭐가 빵 터뜨리죠? 빅뱅 이론의 증거인 급팽창 발견했다. 빵 터뜨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빅뱅 이론이 진짜 사실인가 보구나 하고 강력한 임프레션을 줘요. 자, 그런데 좀 더 연구를 했더니까 요거 잘못 데이터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정식으로 철회를 시켰어요. 자, 철회된 거는 9시 뉴스에 재방송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탄의 전략 아시겠죠? 사탄의 전략은 진해의 증거가 있는 것처럼 대중매체를 통해서 빵 터뜨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 빅뱅에 의해서 이 세계가 시작이 됐구나. 강한 인상을 남겨요. 그렇지만 자기들의 논문이 잘못돼서 철회가 됐다는 사실을 재방송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급팽창의 직접적인 증거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논문들을 읽어보니까 급팽창은 과학적 가설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급팽창 이론에 의심을 던지고 있고 우리가 새로운 대안들이 필요하다. 연세대학교 천문학부의 이석영 교수도 그가 쓴 책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빅뱅 이론자들은 우리 이제 물질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들, 요 물질들은 전체의 몇 퍼센트라고 하죠? 4%. 그리고 나머지는 볼 수 없다,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암흑 물질이 23%, 암흑 에너지가 73%가 있다. 이렇게 해야만 빅뱅 이론이 사실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빅뱅 우주론이 옳다면 우리 우주는 4%의 아는 것과 96%의 모르는 것들로 이루어졌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거의 대부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아는 것인가 아니면 모르는 것인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었을지 모르는데 작년에 아주 중요한 과학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대회가 있었습니다. 작년입니다. 작년 4월 15일 16일에 영국 왕립학회 주관으로 이 우주론의 대가들이 다 모였어요. 노벨상 받으신 분 이런 분들까지. 그때 주제가 뭐였냐? 빅뱅 이론에 도전하다 하는 주제였습니다. 거기에서 강고로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빅뱅 이론 진짜일까? 영국서 최고 우주론자들이 모인다.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영국 런던에 모여 빅뱅 이론을 중심으로 한 기존 우주론을 되돌아보는 회의를 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 동아일보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빅뱅 이론 뭐가 끝났다고요? 쉬어 끝나. 우리가 알고 있던 우주 흔들린다. 빅뱅 이론이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빅뱅 우주론은 설명하기 어려운 천체 관측 결과들을 쏙쏙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르카르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표준 우주론 모델, 빅뱅 이론 얘기해요. 빅뱅 이론에 대한 믿음이 뭐로 취급됐다고요? 지금까지 뭐로 취급됐다고요? 종교로 취급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론적인 근거는 유효 기간이 뭐한 것으로 보인다고요? 지난 것으로 보인다. 제가 딱 이거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우주론의 대가들은 빅뱅 이론이 뭐예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우주론 대가들 사이에서는 빅뱅 이론이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거예요. 폐기 수순. 자, 그런데 과학자 사이에서 이미 폐기가 되어도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폐기됐다라고 나오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적어도 20년은 지나야 할 겁니다. 왜냐하니까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미 우주론 대가들은 빅뱅 이론을 뭐하고 있다고요? 폐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교과서는요, 사실처럼 진리처럼 종교처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실체를 잘 아셔야 돼요. 자, 이것만 이 슬라이드만 설명하고 10분 쉬겠습니다. 제가 사실 좀 공부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갖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신론자인 크라우스 교수가 쓴 책이에요. A Universe from Nothing. 우주는 nothing, 무에서 시작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책에 보니까 리차드 도킨스가 또 추천글까지 써줬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빅뱅 이론은 많은 데이터에 의해 너무나도 확실히 검증되어 반론의 여지가 없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주론의 대가들은 빅뱅 이론 폐기시키고 있는데 많은 무신론자들은 뭐예요? 책을 통해서 거짓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 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동차 회사 선전이 너무 지나쳐서 자동차에서 이번 출시되는 이 자동차는 과학적으로 엄격한 연구가 됐기 때문에 정말 안전한 자동차입니다. 선전이 너무 지나쳐서 자동차 본사에서 문제가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리콜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위험천만한 자동차를 계속 타고 다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예요? 진화론은 자동차가 아니라 인간이 자신에 대한 오류 이론을 만들어서 스스로 뭐하고 있다고요? 자해하게 만든다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제가 사실 오늘 진화론의 실체에 대해서 지금 입문편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과학자들도 진화론에 반대하고 있어요. 심지어 뭐 하면서요? 자기 이름을 걸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제가 이제 뭐 창조과학 쪽에 이제 그 유튜브 말씀 이런 것들 좀 올리고 있는데 다른 이제 미국에 있는 한 과학자예요. 나사에서 책임 연구원도 했고 지금 이제 그 미국에 있는 대학의 공학 교수로 지금 하면서 창조과학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한 번은 이제 제가 유튜브를 쭉 검색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얼굴이 안 나오네. 얼굴을 가리고 강의하는 유튜브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저에게 이메일이 왔어요. 김종환 교수님하고 교제하고 싶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간증을 쭉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하고 카톡으로 서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또 같이 삶의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지금까지 이제 오고 있어요.
작년에 우리 한국에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들어와서 이제 저하고 만났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당신은 종신 교수 아니냐? 종신 교수란 얘기는 논문 한 편도 안 써도 교수직이 유지되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아니, 당신 종신 교수인데 이제는 얼굴을 내밀고 진화론이 문제 있다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내가 대학원 교수인데 내가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반대한다라고 하는 순간 연구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모든 연구비가 지원이 차단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상황을 아시겠죠? 네. 공학 교수가 내가 진화론을 공적으로 반대한다라는 입장 표명을 하는 순간 종신 교수니까 교수직은 유지가 되지만 연구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지원비가 완전히 차단되기 때문에 내 밑에 있는 대학원생들 연구할 수가 없다. 이게 영적인 어두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는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반대하는 이 성명서에 서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쭉 읽어보니까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서명하고 있을까요?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젊었을 때 왕성한 연구 활동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권위 있고 존경받는 과학자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예요? 연구 활동 전부 중단하고 자기 밑에 대학원생도 없고 그래서 이분들이 뭐예요? 자기 이름으로 지금 서명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 과학자들까지 서명한다 그러면 차고 넘칠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닙니다. 자, 1강을 지금 이제 마치겠습니다. 지금 27분이네요. 37분에 모이면 됩니까? 예, 37분에 이곳에서 모이겠습니다.